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침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참 저녁 시간대부터 밤잠 못 이루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소천사님들이 실제로 댓글을 남겨주실 때도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하지만 일단은 마음을 이제 조금 진정시킨 채 비난보다는 정당한 비판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수호씨가 어제 영상을 벌써 2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3번째 아침 영상에서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참 황당했던 건요. 어제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서울가요대상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근데 참 웃긴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을 다 기사에 넣어서 이 서울가요대상이 다 홍보가 됐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울가요대상에서 레드카펫을 비롯하여 이 시상식에 참여시킨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린 언론사 기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수상 내용이 없었다면요. 아마 요번에 기록될 이 서울가요대상 시청률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몇 프로가 나오던 그거보다 더 낮은 수치가 기록됐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요번 시상식의 참석 여부와 이 수상에 대한 부분이 전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에게 너무나 큰 이슈였는데, 야, 이걸 이렇게 망쳤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이관왕 수상을 한 거는 너무나 신나는 쾌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제 인기상에 이어 본상 수상이 있었죠? 제가 본상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서울가요대상 본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새해 인사까지 잊지 않는 우리 임영웅님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는데, 참 속상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관왕 부문, 어떤 분은 6관왕까지도 가능했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뭐 일단 가장 유력했던 것이 4관왕이었기 때문에 제가 4관왕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울가요대상 참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아니면 무시를 하고 넘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도 전달을 드렸다시피 이 서울가요대상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심사 기준이 있는데 왜 불만을 가지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투표가 굉장히 무의미해지게 만드는 것에 본인들이 자초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수상이 굉장히 조금 아쉬워져 버린 상태입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수 임영웅님은 수많은 팬들을 향하여 자신의 진심 어린 속마음과 현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자, 이렇게 사진이 어제 딱 저녁 시간대에 올라왔죠?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자, 이렇게 사진을 공개하면서 뭐라고 이 소속사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했느냐? 아티스트 임영웅의 인기상 본상 이관왕 수상을 축하합니다. 영웅시대의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밝힙니다. 제가 후반부에 가수 임영웅님의 이 속마음을 담은 편지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이관왕 트로피
어제 이 시상식을 진행하던 진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트로피를 빨리 전달드리겠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시상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트로피가 전달이 되어 있었던 것을 공개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어제 저녁 시간대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이 트로피가 정말로 전달되었다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최근 시즌 그리팅 촬영 모습을 보면 머리가 파마기가 굉장히 남아있죠? 이게 콘서트 때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이어졌고 앵콜 콘서트 때 와서 조금 이렇게 다듬어진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머리에서 조금 짧아진 느낌이었지 전체적인 스타일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예 파마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생머리에 가깝고 기장도 굉장히 짧아졌어요. 거의 뭐 눈썹 바로 위에 오는 기장이고 원래 임영웅님의 이 기장은 눈썹을 조금 넘는 기장이었거든요. 이것도 근데 파마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놨으니까는 이 정도 기장이지 아니었으면 이렇게 예전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처럼 거의 눈을 찌를 정도로 긴 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짧아졌어요. 야, 두 번째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가수 임영웅님이 지금 보니까 머리 컬러도 다시 블랙으로 돌아갔어요? 원래는 조금 이렇게 갈색빛이 띄었었죠? 그런데 굉장히 검은 컬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옷도 오버핏 형태의 박시한 수트를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일단 두 가지가 예측이 됩니다. 첫 번째, 스타일링을 말하기 이전에 이 트로피가 어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개됐던 모습보다 영웅 분색 때 봤던 모습보다도 더 변화되어 있는 헤어스타일을 보면 그만큼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피가 합성이 아니라면요. 여기 보면 32회 서울가요대상 본상이라고 흐릿하지만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좀 더 옆에 걸 보면 인기상 32라고 적혀 있죠. 이 서울가요대상 32회차가 요번 회차 트로피이기 때문에 거의 뭐 90% 이상 요번에 직접 전달받은 트로피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뭐 무슨 영웅님이 미국에 있네 어쩌네 그런 헛소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헛소리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영상을 보신다거나 소문을 듣게 되시면요 가차없이 차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런 헛소리를 우리가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좋은 유튜버들과 좋은 기사들을 보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 사진으로 다시 한번 가수 임영웅님이 뭐 미국에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이제 헛소리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거 바로 어제 전달받은 트로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가수 임영웅님이 이렇게 엄청난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 가운데 지금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투표와 전혀 관계없는 수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유튜버들도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아마 언론 기사도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하재근님 같은 평론가님들과 기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뭐 올림픽 같은 경우도요. 메달이 수여되고 나서 다시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부당함을 받지 않도록 시상식으로서 좀 더 가치 있는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로피를 받고 상을 받은 분들은 너무너무나 축하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와 사태는요. 조금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뭐 제가 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현재 시각까지도 잠 못 이루고 막 속상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끝까지 꼬집고 우리가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수 임영웅님의 위상이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이 사랑은 늘 도망가도 OST를 충분히 수상할 수 있었는데 이걸 놓치게 됐고 티빙에서 엄청난 콘서트 대기록을 세웠고 음반 판매량과 음원 수익량도 높았는데 거의 뭐 트로트 상도 말도 안 되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가수들이 어제 10팀이 넘게 본상 수상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상받는 동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수상받은 시각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호천사님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다. 이건 누가 봐도 시청률을 위해서 일부러 뒤늦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수상 소감과 순서를 밀어놓은 거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댓글로도 많이 적혔습니다. 저 역시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어제 올라왔거든요. 신성우와 백지영 등 임영웅이 커버한 추억의 인기곡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엄청난 인기곡들의 공통점이요. 뭐라 적혀 있느냐? 바로 다재다능한 임영웅이 커버한 추억의 명곡들이다. 그러면서 재해석되면서 다시 한번 역주행을 한 거죠. 사라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복고 프로그램의 주목을 받으면서 추억의 명곡들이 세련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이자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는 단연 임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임영웅은 방송을 통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명곡들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고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임히어로 임영웅이 커버한 음악 중 특히 돋보였던 노래들은 무엇일까? 자, 우선 신성우님이 나옵니다. 바로 서시죠? 저는 언제 집에 가려고 했냐면요.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라면서 시작했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장에서의 영상은요. 팬분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들에게도 회자가 됐고요. 일반인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야, 가수 임영웅이 어머님들의 마음을 쏙 빼놓는다. 노래 너무 잘한다 라고 극찬받은 무대가 바로 이 서시입니다. 임영웅의 목소리로 재해석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노래를 선곡한 임영웅은 원곡이 가지고 있는 와일드함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자신만의 부드러운 음색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엔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이 노래 역시 애절한 목소리로 가수 임영웅이 새롭게 감성을 입혔다. 그리고 이 곡을 임영웅은 원곡의 감성을 남성의 시선에서 재해석했고 현장에서 노래를 들은 원곡자 백지영 역시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MC 스나이퍼의 BK Love. 래핑이 엄청나게 나오는 힙합 노래죠. 자, 이 MC 스나이퍼의 BK Love. 임영웅의 목소리로 재조명된 이 노래는 누구나 따라 부르기 좋은 멜로디로 큰 사랑을 받았다. 임영웅은 이 당시 MC BK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랑 이야기로 발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노래방 애창곡으로 사랑을 받는 이 곡을 MC 스나이퍼와는 전혀 다른 매력으로 소화했고 해당 곡은 음원 사이트 랩 앤 힙합 탑100에 진입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응급실이죠? 응급실 노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커버곡입니다. 임영웅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2005년 방송된 드라마 쾌걸준양의 OST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응급실을 새로운 분결을 새로 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곡을 부른 밴드의 파워풀한 목소리와는 또 상반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임영웅이 소화하며 팬들의 마음을 훔쳤다. 자, 그리고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이 오래된 노래는 워낙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명곡 커버곡이죠. 이 노래 역시 임영웅의 선택을 받았다. 특히 임영웅의 애창곡이라고 알려지며 음원 사이트 일간 차트, 실시간 차트를 역주행하며 더욱더 큰 주목을 받았고, 원곡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담백하게 녹여내어 임영웅을 대표하는 커버곡으로 자리 잡았다. 이 오래된 노래 콘서트장에서도 많이 울려 퍼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행복했던 기분을 느낀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싸이의 챔피언 역시 가수 임영웅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싸이를 대표하는 댄스곡이었지만 임영웅은 원곡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고, 한계 없는 장르의 소화력을 입증하며 팬들에게 큰 웃음까지 선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트로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하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임영웅이 올해는 또 어떤 리메이크 음악들로 팬들을 설레게 할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수많은 명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극찬 평가를 받고 있는 가수인데, 이렇게 황당한 지금 4관왕을 받을 수 있었던 시상식이 2관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속상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위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K-POP 글로벌 트렌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KM 뮤직 차트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뮤직 차트와는 그 결이 달라요.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K-POP 글로벌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KM 뮤직 차트라는 걸 새롭게 공개한 겁니다. 이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을 줄여서 한매연이라고 하는데, 이 한매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확한 K-POP 메타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국내 최고 팬덤 플랫폼인 아이돌 챔프와 FSN의 자회사 두 허브의 서비스 마이원픽 등이 협업해서 음원, 음반, 방송, SNS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했고, 각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여 고도화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이 KM 차트를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차트가 하나 더 있죠. 서클 차트입니다. 서클 차트도 글로벌 차트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KM 차트 역시 글로벌 차트를 방향성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매니지먼트 협회 연합에서 직접 만든 뮤직 차트인 만큼 공정성 있는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자,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클 차트에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낮습니까? 국내에서는 탑급이죠? 비록 글로벌 차트 점수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글로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클 차트의 연구원분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했던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미비하고 왜 글로벌 차트를 만들어서 아티스트 임영웅이 불리하게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했을진 모르지만, 앞으로 멀리 내다봤을 땐 아티스트 임영웅 님도 이제 LA 콘서트를 시작으로 세계 무대를 쭉쭉 뻗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차트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것이란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KM 뮤직 차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공정성 있는 차트에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음에도, 자, 서울가요대상 같은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2023년 서울가요대상 빛바랜 시상식이 됐죠? 내년에 있을 2024년 시상식, 그러니까 올 2023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활약상을 총집계하여서 서울가요대상에서 또 후보로 올리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투표 어플리케이션 지워버렸어요. 투표 안 할 겁니다. 라고 했지만 만약 서울가요대상에 또 후보로 올라가면 이걸 또 투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다볼게요. 올해 2023년의 시상식은 참 황당하게 끝이 났지만 2023년의 기록들을 가지고 내년 2024년도 1월 달에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때는 요런 차트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음에도 과연 서울가요대상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요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각종 차트에서 엄청난 순위를 기록했고 투표에서조차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다른 가수들이 상을 받아갔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서울가요대상 심사위원단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가요대상은 빵점 뱅크 마냥 그냥 공정성은 1도 없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점차 세계적으로 위상을 알리게 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분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겠죠. 그 어차피 시상식 나가면 뭐하냐. 자기들끼리 상 나눠받고 이렇게 부당한데 그때 있었던 부당함을 해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가요대상 관계자 분들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거고요. 앞으로도 절대 공정한 시상식으로 인정받기 힘들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가수 임영웅님의 위상을 재증명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수 임영웅님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까지 너무나 막 속상하고 분개하셨기 때문에 요걸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는 우리 임영웅님의 진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가수 임영웅님의 최근 공식 카페에 적은 편지 글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소통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늘 저보다 더 저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콘서트 티켓을 못 구해 상심도 크신데 또 기승하는 안표에 저도 마음이 아리네요. 이런 속상함을 기쁨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큰 우주가 되어보도록 할게요. 제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너무 걱정하시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함께여서 늘 든든하다 생각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라고 영님이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고 속상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도 마음이 아리다. 지금 이 서울가요대상의 행태를 영님이 제일 먼저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때도 안표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했던 당시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의 속상함보다도 팬들의 속상함을 더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을 어제 저녁에 공개를 한 겁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속상해하고 분개해하기만 한다면 영웅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새해 신년 인사였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 오랜만에 카페에 들려 글을 씁니다. 올 한 해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과 함께여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늘 아낌없이 사랑 보내주시는 덕분에 제자리에서 주저없이 많은 것을 행하고 이룰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에 벌써 설레이고 벅차는 마음이다. 항상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해나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스노씨도 이런 부당함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겠지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이제 그 속상한 마음은 살짝 내려놓으시고 스노씨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영상을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빵점 뱅크 때처럼 만들어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제는 다시 우리 영웅님을 응원하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스쳐 지나가듯 보여드린 사진이 하나 있죠? 이 사진이 뭐냐면 바로 한 팬분이 영상으로 촬영한 건데 예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무대를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이게 뭐 시상식일 수도 있고요. 콘서트 현장 때일 수도 있지만 지나가며 마주쳤더니 이렇게 이걸 촬영하던 팬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손 하트도 해준 모습을 잽싸게 촬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도 영상으로 엄청나게 SNS에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주친 팬 한 분을 위해서도 손하트를 날려주고 인사해주는 아티스트가 바로 우리 임영웅이란 가수라는 거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도 불금이 될 수 있게 소씨가 중요한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들 함께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승인 활동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